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그러죠. 사실 돈이 보이지는 않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것은 뭐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우왕좌왕거리고 있고 둥둥 떠다니는 부동자금도 많다 그러는데요. 매일같이 부동자금의 합산 수치가 달라집니다. 자산 전략,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도움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 홍동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홍동희 차장님이 최근 시점에서 추천을 권해드리고 싶을 만한 어떤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을 어떻게 좀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예, 뭐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 위험선호 개선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미중 갈등이라든지 코로나 이슈라든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불확실성들을 다양하게 갖고 가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한 자산에만 사실 저희가 집중해서 가져가기에는 좀 매우 어려운 투자 환경이 아닌가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소속된 SC제일은행은 이런 자산 관리에 돕기 위해서 저희 글로벌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과 함께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포트폴리오는 뭐 당연히 투자자들의 이 위험 성향에 따라서 구성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뭐 가장 보수적인 단계부터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단계까지 리스크 등급을 나눠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를 하나 드리면 네. 주식의 50% 정도, 채권 30%, 대한투자의 9%, 금 8%, 달러 3% 정도로 자산 배분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향후 12개월 관점에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주식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자산들은 좀 더 방어적으로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채권, 금, 달러들 같이 확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똑같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포트폴리오의 합성은 아니겠죠. 성향마다 다 다르니까. 예. 하지만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저런 정도가 현재는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뭘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주식을 막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동일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그리고 또 뭐 대한투자 이것도 이제 이따 다뤄보겠지만 금이 들어가 있는 게 좀 그렇고 달러 이것도 있고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이제 깨졌다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와서 2,000포인트 위쪽에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특이성은 우리 원화 자산이라고 하는 원화의 환율도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왔어요. 통상적으로는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최근에는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220원에서 40원 사이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뭐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일단 달러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 선호 개선됐지만 여전히 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수요들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사실 좀 변동성에 놓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원달러 환율 흐름에서는 위안화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유사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안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의 그 역의 상관관계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제가 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파악을 좀 해봤는데 요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운동 그래서 국내 주식들을 많이 하시지만 해외 주식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해외 주식도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엔 미국 주식은 달러 베이스 아니겠어요? 네. 물론 증권사 위탁 계좌를 통해 갖고 증권사가 이제 달러를 매입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하겠지만 달러 수요가 그쪽에서도 꽤 많이 있어서 환율이 안 떨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그런 논리도 뭐 나름의 설득력이 있겠구나. 수급 관점에서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기침 좀 나시죠? 물 좀 드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네. 이 스튜디오가 이 조명 때문에 약간 건조하고 그래서 공조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저도 가끔 기침을 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실 정도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홍동희 차장도 지금 물 한 모금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은 현금보다 주식이다. 이런 내용들의 브리핑들은 이제 자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뭐 이자 수익성도 많이 안 붙는데 왜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 뭐 현금을 아예 안 가져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에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건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주식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여러 가지 비관적인 소식들, 뭐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들 많이 있었고 경기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좀 낙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그리고 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시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일부 자산들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유동성 환경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약세의 트리거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어떤 긴축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유동성 환경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좀 코로나 관련돼서 뭐 제약산 여부라든지 백신 관련된 뉴스들 우체화되면서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유동성에서 펀더멘탈로 이동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흐름, 좀 주도주 중심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양상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인가 제가 받는 기사 내용, 외신 기사 중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받는 경제적인 손실 규모가 8조 달러? 그러면은 이게 우리로 치면 얼마, 한 1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본 적도 없지만. 로스가 그런 정도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뭐 커버하기, 복구하기 위한 유동성을 다시 뿜어대잖아요. 그게 네. 이제 뭐 2조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상인 것 같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는 아직도 견고합니다. 오히려 강했던 흐름이 네, 있었어요. 네. 그건 왜 그렇게 되죠? 일단 뭐 돈을 많이 풀고 화폐를 계속 찍어낸다라는 거는 그 화폐 자체의 실효성을 낮추는 거고 달러의 약세 요인은 맞는데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라는 게 그 자체의 약세 강세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외환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개념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라는 그 인덱스 안에 보시면 주요 통화들 6개가 꾸려져 있고 그중에 네.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이제 유로입니다. 유로가 거의 60% 가까이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은 유로와 약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유로존은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끌어지지 못하면서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하게 유지가 됐고 미국은 좀 주요국 중에 압도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통화의 주된 3개 통화가 이제 유로화, 예. 영국 파운드, 그리고 또 일본 엔화 맞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보다 그들 나라의 코비드19 사태가 더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군요. 네. 서로 안 좋은데 더 안 좋고의 개념. 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서서히 달러는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달러 약세가 되면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인가?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달러 약세가 오면은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시장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네. 최근 유로존에 아까 제가 유로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달러 강세 압력 작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유로존에서 일부 합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정책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안정을 보이고 있고 이 달러의 기존 강세 압력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이제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그동안 미국에 계속 집중됐던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좀 더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흥시장은 이 달러 약세를 보이게 되면 환 변동성도 낮아지고 또 자금 유출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여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은 지난 5월에만 사실 3조 이상의 그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고 워낙 강세가 이제 예상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접근할 때 사실 환차익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환차익 목적의 매수세들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에 분명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금리에 대한 노출, 그다음에 이제 환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이 달러 약세로 간다면 달러하고 이게 반대 개념으로 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은이 먼저 탄력을 받은 것 같고 금도 물론 강했지만 네. 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네, 금 투자 그러니까 네. 이제 종로에 금은방 가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게 현명한 투자는 아니잖아요. 저장 보관해 놓기도 네, 어렵고. 환금성도 이렇게 샀다 팔았다 금이 좀 어렵고 그래요. 그 금융 상품으로 된 것들이 많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이 사실 안전자산 수요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흐름도 많이 좋아서 1,700 중반선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700달러. 예, 1,700달러 중반선까지 올라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 기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폐 실효성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책들이 예, 쉽게 유동성을 회수할 수가 없고 또 계속해서 기존 통화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굉장히 좀 유효한 역할을 했던 금에 대해서 수요를 높이는 부분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금리 환경,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 거의 제로에 붙어 있고 한국도 네. 사실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뭐 0.5%까지 내린 상황이죠. 해외는 마이너스 금리도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도 다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이자를 제공하지 않았던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안전자산의 그런 경쟁 상대였던 국채와 이 경쟁을 했었던 부분에서 이자를 안 준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면은 금이 오히려 매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보관 비용과 무이자라는 그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그렇죠. 예, 금이 또 인기를 받을 수 네.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 다 감안했을 때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또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들, 주식하고 또 채권하고 또 달리 가는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해외하고 국내는 이 환산 방식이 좀 달라갖고 해외는 이제 트로이언스라는 개념을 쓰고 국내는 이제 그람, 네. 한때는 이제 뭐 몇 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KRX 금 시세 보시면 뭐 7만 얼마인가요? 얼마 전에 한번 고점을 넘겼던데 네. 예, 수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씀은 그냥 황금은 황금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저금리 추세하고 채권 시장의 안정화 조치, 채권 투자도 아직까지 매력도가 있습니까? 네, 채권 시장도 상당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3월만 해도 뭐 완전히 패닉이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에 놓였고 뭐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디폴트 관련된 우려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많이 흔들렸었는데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대응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그림이고 향후에도 만약에 이 채권에 관련돼서 흔들리겠다라고 하면 뭐 연준에서는 언제든지 더 추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정상화되고 이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완화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안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금리 흐름을 보시면 위험 선호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위험 선호와 경기 회복 기대가 생기면 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그렇죠. 또 이제 국채가 향후에 발행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서 또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지금 사실 금리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미국 10년물 기준으로는 뭐 0.6%대에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연준의 주요 인물들 뭐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그 뉴욕 연준 총재들이 이 금리가 향후에 상승하게 되면은 금리에 캡을 씌우겠다.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렇죠. 일본의 그 중앙은행이 먼저 시도했던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도 매우 고심하고 있어라는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내놓았거든요. 일드 커브 스티프닝 이렇게 그렇죠. 좀 작용을 하죠. 네. 억지로 만들어요. 맞습니다. 조작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금리 상단을 아예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막힌다는 거는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손실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그렇죠.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채권 안에서 해외 채권 중에서는 이제 국채보다는 저희는 이제 크레딧 회사채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스프레드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금리 관점에서 이자 수익 관점에서는 국채들은 너무 많이 낮아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그렇죠. 회사채가 훨씬 높겠네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 금리 매력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크레딧물 추천드리고 있고 한국 채권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단기 크레딧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과 달리 또 한 변동성도 없고요. 그리고 또 KP물. 그렇죠. 그리고 또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은도 뭐 기준금리도 인하했지만 이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한국 크레딧물 단기로 가져갔을 때 만기가 짧은 거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현금성 자산에 가깝게 변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30초 정도 됐는데 대한투자 여쭤보기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시간이 다 됐네. 여기서 애매해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진행하면은 말씀을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자산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SC제일은행 홍동희 차장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